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개회사 때문에 20대 국회는 첫 정기국회 처음부터 올스톱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에서 사드 문제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이번 20대 국회는 운명적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선을 앞둔 국회이기 때문에 최소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는 집토끼를 안정적으로 묶어두기 위해, 그리고 전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바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대 국회는 분명 태생적 한계를 가진 채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적 요인이 분명한 상태에서 만일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제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면 각 당은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빈미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국회의 구성원 모두가 조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민생을 외친다면 과연 국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치권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대 국회 참 정기국회 처음부터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난장판이.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세균 국회의장의 그 개회사가 문제가 됐죠. 예. 우병우 민정수석과 그 사드 배치 문제를 정면 거론한 데 대해서 그 새누리당 이 강력 반발하면서 20대 정기국회 첫날부터 이제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새누리당은 그 국회 운영을 그 전면 보이콧했죠. 이 정세균 국회의장 그 사퇴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젯밤 늦게는 이 새누리당 의원 한 80여 명이 그 국회의장실을 이제 그 진입해서 이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면서 이 의장실 관계자들과 그 멱살을 잡는 등 이 몸싸움을 좀 벌이기도 했다는 소식이죠.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개회사 내용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것이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그 새누리당이 그 사과 요구를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국회의장실도 그 별도의 그 보도자를 내서 그 사드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 사드 배치 자체를 그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민의 수렴과 주변국과의 그 관계 변화에 대한 그 고려가 부족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저녁에는 그 김영수 국회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이 새누리당 그 지도부의 그 방문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그 정치적인 의도 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심 없이 얘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 추이 논의하더라도 추경안 처리 그리고 대법관 임명 동의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그러나 그 새누리당 지금 정 의장의 그 사과 없이는 진행을 할 수 없다. 이 사회권을 좀 부의장에게 넘겨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면서 이 의장실 진입으로 이제 사태가 이어졌죠. 국회의장이 의전 서열 2위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죠. 이제 그 3부 요인이기 때문에 예. 이제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원장 이렇게 좀 돼 있죠. 근데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드 문제는 이게 외교 국방 안보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얽힌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꼬투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외교적으로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글쎄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네. 좀 돼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뭐 기싸움 성격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 새누리당은 그 여세야대 상황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 계속 그 야당에게 끌려다닐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위기의식 때문에 예. 청문회나 뭐 등등에서 분명하게 좀 쐐기를 받고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제 그 이번 사안에 이제 발단이 된 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신의 개의사 때문에 20대 정기국회가 그 처음부터 파행을 빚는 것. 상당히 그 정치인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처음부터 뭐 사과하거나 아니면은 그 의사진행을 국회 부의장에게 넘길 경우에는 이 국회의장으로서는 또 그 치명적인 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물러서기 어려운 이런 지금 국면을 맞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유감 표명 수준에서 좀 절충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국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 불허입니다. 참, 이런 와중에서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장관 후보자들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주목을 안 받고 묻혀가지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파행이 됐죠. 근데 네, 그러나 이제 예. 어제 하루 만에 이제 끝내고 이 부적격 의견을 이제 보고서로 채택을 했다고 그러죠. 어제 오전 청문회는 이제 그 정상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재수 그 농산식품부 장관 뭐 여러 가지 장관 후보자죠. 여러 가지 예. 이 특혜 전세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여당 의원들도 좀 네.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오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그 개의사 파문으로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제 진행이 됐죠. 결국 그 부적격 다수 의견의 그 청문 보고서를 일단 그 채택을 하고 후보 사퇴를 이제 그 촉구를 했는데 그러나 청와대로서는 임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예.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이 조윤선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그 교체 문의의 그 전체 회의는 일단 어제 국회 파행으로 이제 오늘로 미뤄졌는데 오늘은 또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재수 장관 후보자는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농협 거기에서 인정을 했더라고요. 왜 특혜금리는 특혜금리라고. 그렇죠. 1%대 네. 금리. 네, 맞습니다. 거기다 1억 9천만 원에 93평인가요? 네. 예, 그러나 아파트 또 전세도 사시고 좀 능력은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20대 총선 당시에 탈당한 복당 신청자들 처리를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갔다. 그럼 친박들끼리 충돌했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친박 일색의 그 최고위였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의견이 다른 것은 좀 어쩔 수가 없나 보고요. 예. 항상 이제 그 같은 일색이 모여도 이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이 4.13 총선 과정에서 그 탈당해서 그 무소속으로 그 출마했거나 이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 그 다른 후보를 지원한 뒤에 그 복당을 신청한 인천과 경남 지역 인사 10명에 대한 그 재입당 문제가 이제 그 논란이 됐는데요. 이 시도당에서 일단 한번 걸려서 이제 올린 안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대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나 그 이장호 최고위원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탈당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복당이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서자 이 조원진 최고위원 등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제 여기에 가세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 이재경 대표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그렇게 가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는데 이장호 최고위원 우리가 거수기냐? 이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고 그러죠. 예. 그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제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이정현 대표 이 대표를 이렇게 무력화해도 되는 것이냐 이러면서 지금 발끈했다고 하는데요. 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하나만 더.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제 김부겸 의원이 그 지난 30일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당권 예. 불출마 선언 이후에 그 사실상 대선 경선 출마를 준비해왔다. 이렇게 밝혔죠. 멈추지 않겠다. 이제 예. 입장을 밝혔고요. 요즘은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좀 그 대세인 것 같죠. 이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이 31일 밤 그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동교동도 친노도 친문도 비문도 고향도 지역도 뛰어넘겠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그 국민 통합을 이야기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대선 도전을 시사한 거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통합을 이제 화두로 제시를 했다. 이런 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선발 투수냐 마무리 투수가 될 것이냐는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야구팀에서 선발 투수가 글쎄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소식 들으시면은 아들 둔 부모님들 심정이 어떨까 싶은데요. 최근 육군 병사가 또다시 목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전기 공무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의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군 문제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힐링 캠프에 참가 중이던 이 도움 배려 병사 스스로 목을 매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단은요. 도움 배려 병사가 뭐고 힐링 캠프가 뭡니까? 도움 배려 병사는 관심 병사를 이제 바꾼 이름이죠. 예. 네, 관심 병사 제도가 굉장히 여론의 문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예. A, B, C로 등급을 나눠서 사람을 관리한다는 건데 당시에 이제 A, B, C로 나눈 조건도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또는 동성애 병사라든지 또는 심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사람들은 C등급을 매기는 형태로서 예. 너무 객관성과 너무 이것들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지점들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분류 체계가 아닌 점들이 좀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있었죠. 그것을 병문의 혁신을 통해서 두 단계인 도움 병사와 배려 병사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힐링 캠프는 기존에 이제 그린 캠프 그러니까는 사단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한 병사들을 예.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심리 치료도 하고 미술 치료도 하고 걷기 명상도 하고 하는 부대마다 좀 프로그램 운영은 좀 많이 다릅니다. 잘 되는 곳은 가까운 대학과 MOU 체결해서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체계 있게 하는 반면 어떤 곳은 이렇게 중구금 시설 형태로 좀 아무것도 이렇게 잘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감시만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무허가 기도원 비슷하게 운영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숨진 이 병사요. 네.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 같은 경우에는 현역 복무 적합도 심의가 진행 중이었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전방 15사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현역 부적합 심의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이곳에서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현역 부적합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곳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공황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 파악했고요. 예. 이제 목을 메고 자살을 했고 주변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봐야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자살한 공간이 이런 그러니까 자살 위험군인 병사가 있는 공간이 감시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관심을 많이 줬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혼자 두고 일과를 하러 다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했어요. 예. 문제는 이러한 정신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한 병사들을 혼자 뒀다는 게 문제고요. 예. 그리고 이런 병사들은
군의관, 즉 정신과 군의관의 지도하에서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병문안 혁신위원 할 때 당시 군단급 병원들의 그 국군 장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좀 모두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병사가 그런 공간에서 의사와 임상심리사가 상주하는 가운데 있었다면 저는 자살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힐링 캠프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치료도 하고 이렇게 좀 관심도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건 이건 좀 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는 전문 인력이 이런 도움과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같은 군인에게 맡겨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사실은 전투훈련이나 부대 관리하는 것도 좀 힘들긴 하지만 물론 그들의 사명이긴 하지만은요. 이렇게 한 명의 어떤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병사들이 있으면 사실 그 병사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국군 장병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하루빨리 군단급 병원에 설치해서 외부 전문 의사와 임상심리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좀 또 다른 문제인데, 육군 특수전사령부, 그러니까 특전사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이 전기로 가혹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죠? 네네. 예. 요거는 인천에 있는 구공수여단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특전사는 주로 부사관들로 구성된 그 부사관이 주축이 된 부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사가 병사에게 전기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했던 것이죠. 전투용 전화기가 있는데요. 이 전선 끝을 양쪽으로 잡고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한 12차례 이렇게 전기 고문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람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군의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건전지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겠죠.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건전지는 아닙니다. 볼트수가 더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떻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가라는 것은 그 고통의 정도는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손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전류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둔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은 혀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상당한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거 아니겠어요. 이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전선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그 피해자한테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계급이 높은 사람이고요. 글쎄요. 이건 위력 행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는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군사법원은 지난 2월 각각 200만 원, 70만 원 벌금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검찰은 말이에요. 이게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재판부에서 이게 더 낮아집니까? 단순 장난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장난이라고 치부되는 전기 고문이 외부도 아닌 군대에서 그것도 우리 국민의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비 가지고 그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저는 좀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단기적인 짧은 실형을 주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새 이렇게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끊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왔거든요. 그죠? 네네. 내년 대선에서 공론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임태훈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유력 인사들께서 이런 군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뭐 매우 예. 환영할 만한 일이죠. 예. 하지만 남경필 도지사는 평소 군 문제에 관심도 없었던 분이시고 또 2014년 아들이 육사단에서 복무하던 시절 후임병 여러 명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 비춰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례적으로 기각이 됐었고요.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당시 윤일병 사건이 폭로된 직후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선방망이 처벌이었죠. 향후 아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집행유예라는 선방망이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봐주기식이 재판이다라는 게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나왔고요. 군인권을 다루는 단체인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뜬금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모병제에 대해서는요, 뭐 토론이 좀 필요하지만 국방개혁 2020을 통해서 저출산 세대로 가기 위한 그 징병제를 감군하는 과정 없이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군대 내 모순된 반인권적인 어떤 이 병역 문화에 대한 혁신 없이 차를 띄고 포를 띈 상태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론화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3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예,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금요일 아침 출근길이죠. 7시 37분 42초 지나고 있는데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장수 나들목에서 송내 나들목 구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현재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부천부터 신월까지 4km 정도 정체가 늘어나고 있고 반대 인천 쪽으로도 부평부터 서인천 부근까지 7km 정도 정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한강을 따라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상태인데요. 노원교 일대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긴 구간이 밀려 지나고 있고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일교까지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 잠실대교 이전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잠시 전에 좀 잠깐 알아봤었는데요. 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제 모병제가 필요하다.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자, 이 원래부터 모병제를 주장하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하고 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어제 정세균 의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정세균 의장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우병우 사태 문제, 사드 한국 배치 이런 데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가 올스톱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의장님 개사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이렇게 경청을 했는데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이 갖고 있는 염려나 도움을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정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것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가 봐요. 네. 우리 당 출신 국회의장이라서가 아니라 입법부가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전국 해난에 대해서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새누리에서 발끈해서 지금 어제 파행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야 국내 정치 문제고 이게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이 민심 수령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주변국의 어떤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라는 것이 정세균 의장의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면 국가의전 서열 2위인데 그런 입장에서 사실 중국도 의전 서열 2위가 이런 얘기했다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지적을 하시지만 개사를 직접 들은 저로서는 그리고 저녁에 개사 내용들을 좀 한번 읽어봤는데요. 지금의 전국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국제관계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좀 톤다운을 해서
국회의장으로서의 행정부에 대해서 요청하고 또 국회가 기본적인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정도였는데 같은 아마 입장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예. 그리고 이게 근데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대권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려운. 정세균 의장이 이제 대권에 나가려고 그런다 이거죠. 예. 국회의장이 이제 임기가 2년 있으니까요. 자기 대선 끝난 이후까지 국회의장 임기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럴 일 없으시겠죠. 예. 지금 대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예를 들면은 김부겸 의원도 대권 도전 시사를 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김두관 의원께서도 유력 대권 후보였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그런 의사는 없으세요? 2012년에 그 당시 좀 많은 분들께서 요청도 하고 예.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우리 민주개혁 진영을 이롭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또 경남도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고 우선 제가 김포 시민들하고 약속한 해난도 많이 있고 또 대통령 자리가 사실 국민과 하늘이 내리는 좀 막중한 자리잖아요. 많은 준비를 한 사람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하셨잖아요.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도. 저는 많이 부족하고요. 아니, 입지전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입지전적으로 쭉 올라오신 분인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자, 모병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이 모병제, 원래 예전부터 주장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남경필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모병제 전환 필요성과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 예전부터 주장하셨던 모병제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이점은 별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모병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거든요. 네. 저는 이제 2012년에 좀 선제적으로 주장을 해서 전국으로 막 몰리기도 했는데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요. 예. 또 지금 최근에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 등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전은 병사들을 무리수로 하는 게 아니라 첨단 무기나 전자전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술로 하는 것이다. 인구 상황을 보면 예. 2020년부터 한 15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모병제를 하게 되고 예. 인구 절벽이 위해서 이제 징집 인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국방부에서도 국방계획 2030에서도 병력 수를 많이 줄이는 걸로 지금 돼 있고 한때 전문병사제라 해서 이 직업 군인 부사관들이 한 4년 정도 근무하고 일반 사병들은 12개월 복무하는 이런 전문병사 제도도 이명박 정부가 한때 검토를 했다가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만 군 병영 혁신을 통해서 정예 강군으로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고민들 끝에 나온 것인데 남지사하고 저는 이제 모병제 희망 모임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병제가 지금 우리 이 미래 소위 병영 혁신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같이 했고 그래서 같이 내일 모레 저희들 같이 이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어떤 병력 숫자 줄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학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장비를 그렇죠. 현대화하고 과학화하고. 근데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63만 명 병력을 저희들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내년 400조 예산을 며칠 전에 어제 국회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했는데 국방 예산이 40조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방위력 개선비라 해서 소위 첨단 무기 사는 이런 쪽에 13조 정도 들고요. 네. 병력 전력 운영비라 해서 이제 병력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데 한 27조 정도가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병력을 63만에서 한 30만으로 줄이게 되면 병력 운영비에서도 한 9조, 8조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30만 정도를 해서 모병제를 하면 오히려 3조 정도에서 한 4조 정도 또 많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8조 정도 예산이 줄어든다고. 예산이 줄어든다.
근데 지금 김두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이제 장병들도 월급 주잖아요, 요새. 물론 옛날에도 좋지만 옛날에야 뭐 주나만 너무 조금 해가지고. 10만 얼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신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모병제를 하면 한 18만 정도의 그 사병들에게 월 200만 원 정도 구급 공무원 수준 정도의 급여를 주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더군다나 이제 요새 같이 이제 청년 실업이 높을 때에는 사실 군에 어떤 식으로든 진출하려고 하는 또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합니다만 사실은 군대에는 지금 사실은 고급 인력을 병장이라 해야 19만 7천 원 정도를 받거든요. 예. 200은 14만 원 정도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받아야 될 고급 인력을 21개월씩 이렇게 묶어두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참 경력 실력을 발휘할 때 또 공부를 열심히 할 때 가기 때문에 경력 단절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젊은이들이 국방 의무 때문에 이렇게 징집해서 가지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군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젊은이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자기 가고 싶은 군대 또 자기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군대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자는 게 모병제의 취지입니다. 예. 자, 그리고 당내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요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는 거의 이 친문 일색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표 이래저래 문재인에서 하나마나 문재인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대선 후보 경선도 하나만 하고 이 문재인 대표 전 대표가 거의 결정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의도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점들은 이제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나 김부겸 의원 또 박은순 서울시장 이런 분들하고 문재인 대표 또 강진에 계신 손학규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공정하게 경선을 해서 좀 역동성을 보일 수 있도록 지도부에서 노력하고 또 당내 중진 국회의원들도 만나보면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대세론으로 가버리면 흥행이 되겠는 이런 걱정을 하죠. 그래서 아마 지도부에서 염려를 하고 우리 당이 역동적인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